네, 안녕하세요. 이제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전에 잠깐 공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전에 시험 봤던 이유부터 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4장부터 해서 나갈 계획인데요. 4장에서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이고요. 어, 시험 문제는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 두 가지로 해서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픈 테스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서 어려움 아마 좀 장수가 좀 중간고사보다는 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까지는 우리가 이런 뭐 각각에 대한 이제 뭐 사분 사분위수 편차, 분산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표준 편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장에 보면은 우리가 내용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확률에 대한 그 다음에 확률을 도표나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장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에 관한 내용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제 용어 의미는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주관적 확률, 그 다음에 공리적 해석, 그리고 이제 확률 계산하는 내용 설명을 했었고, 척도,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하고 척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하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그래프,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제 도표로 해서 나타내는 거하고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예제로서는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 대한 확률 분포 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문제 2번 뭐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이선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선 확률 분포는 이선 확률 변수 x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따라서 표현을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선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두 가지의 의미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들,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의 평균이나 분산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는 이제 다음 순서와 같이 단계로서 우리가 계산한다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 변수, 빈도,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나머지 뭐 이 엑셀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내지는 않을 거고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값, 분산과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 당연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문제 3번은 이상확률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내용이었었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예제 4-5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타날 횟수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 기대값하고 분산을 계산하고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예 있었죠. 기대값 분산 구하는 거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산 결과 분산, 기대 수익, 분산 계산하는 방법. 뭐 엑셀까지 우리가 써서 할 건 아니니까 시간상으로도 또 약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기하고 이항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팩토리얼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확률을. 그래서 주사기 던지기하고 이항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항 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제는 이항 확률 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과정. 뭐 이거까지는 계산까지는 뭐 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용은 좀 이해만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엑셀을 써서 표시하는 건데 이거 엑셀을 우리가 굳이 시험 보면서 쓰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엑셀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이제 명령, 그 엑셀의 명령어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거를 표시하는 건지 요거 정도는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분산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 요약정리,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계산, 그 다음에 확률의 기대값 분산, 그다음에 이와 확률 분포,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에 이항 확률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명령어는 어떤 거다, 이 정도는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5장인데요. 5장은 우리가 이제 5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고서도 좀 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보고서. 5장에서는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하고 확률 계산하는 거, 표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 확률을 찾는 방법, 오픈 테스트니까 표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정규 분포 확률 계산하는 거, 엑셀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 표준 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내용을 봤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정규 분포가 이제 어떤 형태고,
각각의 의미는 뭘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정규분포의 특징, 그리고 정규분포에 비교해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표준화,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의 표준화,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하는 방법, 이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뭘 의미를 하는지. 그래서 정규분포의 표준화하고 표준 정규분포에 의미하는 게 뭘 의미를 하는지, 요 의미는 꼭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5장은. 그 다음에 이제 Z점수, Z스코어, Z점수 계산하는 방법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정규분포하고 표준 정규분포하고 이제 변환을 할 때 표준화로 해서 우리가 Z값을 계산을 하죠. Z점수의 의미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과목을 더 잘 볼 것인가, 정규분포 표에서 이제 표시했던 예고요. 그 다음에 T점수란 무엇인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확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 1번, 2번, 3번 각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사례 5번. 이 사례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이용해서 정규분포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잘 찾아서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확률 계산,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하는 것, 5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확률이 0.9를 만족하는 ZA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례 몇 번을 써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전체는 몇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ZA가 몇인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습 문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들 한 번씩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방법 단계는 1번, 2번 이렇게 정의했죠. 단계 1번, 단계 2번까지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5-11 확률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고요. 예제 중심으로 좀 잘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표준정규분포상에서 ZA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 확률 계산하는 명령어 이름이 어떤 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각각의 인자들은 뭘 의미하는지 정도까지는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엑셀을 푸는 것까지는 되지 않는다겠습니다. 명령어의 의미 정도는 알아놓자. 두 가지. 네. 그래서 단어 정리 뒤에 쭉 내용, 아까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는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5장에 거기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규분포상에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확률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만족하는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확률분포 X가 다음에 정규분포를 따를 때 X에 대한 표준화 Z 값을 나타내시오. 확률 X가 정규분포에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총 4문제를 풀 겁니다. 4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자, 다시 연습 문제 13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고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을 캡처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 그 학번이 이제 뒷번호가 짝수인 경우는 이 짝수 것만 풀으면 됩니다. 이 1번의 짝수 아시겠죠? 2번의 짝수, 3번의 짝수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의 짝수,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는 홀수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개죠 1번에 3문제, 2번에 3문제, 그 다음에 2문제, 1문제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풀이를 해서 손으로 쓰던 아니면은 컴퓨터로 해서 하던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스캔을 해서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엑셀로 하던 뭐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보고서 점수니까요. 꼭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6장인가요? 6장 6장의 내용은 그리고 보고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까지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니 다음 주 우리 시험 보는 전까지 우선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6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표본의 평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고 표본 분포를 알 수 없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했었는데 확률 변수에 대한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 분포하고 표본 평균 X의 분포에 대해서 X 바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의미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통계적 추론에 대한 의미, 그래서 그 의미를 냄비 속의 국물 맛하고 표본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표본들의 평균은 그럼 어떤 분포일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했었죠.
다음에 모집단 분포를 모르면 표본 분포를 알 수 없는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집단 분포, 표본 분포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표본 분포는 모집단 분포에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정의를 냈었죠. 그래서 모집단 분포하고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에 그 표시하는 방법, 표시하는 거를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 분포에서 이제 그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의미, 이 정리는 좀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가 이제 어떤 거다,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하고, 그 다음에 표본 분포의 확률 계산을 하는 거하고, 두 가지 비교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값에 따라서 t분포에 따른 정규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표본 분포라는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 바의 분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의 분포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인데요. 7장은 뭐 이번 주에 했던 내용이어서 네. 추정과 가설검정, 네. 각각에 대한 추정, 추정치, 표본 통계량,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n값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하고 일치성이 뭘 의미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추정의 의미. 네. 그래서 이제 모집단 평균이 있을 때 만한 구간에 추정하는 거, 하한가하고 상한가를 정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나머지는 뭐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정의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간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만 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간 추정을 갖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신뢰 수준은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모집단 평균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범위 찾는 거, 계산하는 방법. 나머지는 그냥 쭉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집단 평균에 대한 95%, 99%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디인지 계산하는 거 방법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값에 초점을 둔 신뢰 구간의 추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각각에 대한 계산을 해서 구간 정하는 거 있었죠. 신뢰 수준 95%인 경우, 99%인 경우,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나머지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예제 중에서 모집단 평균 편차를 모르고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구간 추정.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 구간 분포에 따라서 이 구간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t 값을 찾는 데 있어서 표를 이용해서 한다. 이거는 실제 계산을 하는 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의미나 이런 그 실제 구간을 계산을 하는 거 단순하게 그런 거 위주로 좀 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의 t값 계산하는 방법, 그 방법 중에 이제 이름, 명령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이 정도. 나머지 뒤에 입력하고 기술 통계 선택하는 거는 뭐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 점 추정, 그 다음 구간 추정, 그 다음에 표본 X 바에 대한 표본 분포,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 평균 U의 그 모집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은 이제 어떻게 하더라. 뭐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주세요. 그 T값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엑셀 명령어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잘 낼 거고요. 여러분들 좀 난이도를 해서 좀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해서 분포를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직 뭐 몇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객관식하고 주관식을 섞었기 때문에 5에서 10문제 사이 정도로 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질문사항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빠진 거는 이제 원래는 9장까지 10장까지 가려고 했었는데요. 8장 9장은 뒤에 다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링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기간에 잘 풀어서 유증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뭐 점수는 잘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A볼,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 범위를 좀 나눠야 돼서 미묘한 차이 부분에서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냥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그 다음에 보고서 점수에 맞춰서 이제 점수를 내서 할 예정이니까요. 가능하면 그 한 문제라도 잘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뭐 한 학기 동안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로 좀 어렵게 온라인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통계 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차후에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도 더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이번 학기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아직도 코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아직도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다행히 다음 주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또 얼굴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십시오.